1994년 6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거주하던 당시 13세의 소년 니콜라스 바클레이가 친구들과 함께 인근 공원에서 농구 경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실종되기 직전 공원 근처의 공중전화에서 자신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당시 집에는 형인 제이슨 바클레이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형 제이슨은 깊은 잠에 빠져 동생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니콜라스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걸어서 귀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이 소년의 마지막 생존 신호였습니다. 이후 니콜라스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관할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소년의 옷가지나 소지품 등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니콜라스는 평소 약간의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 수사팀 내 일부에서는 소년이 처벌이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가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출이라고 보기에는 소년이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으로 이동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몇 달을 넘어 몇 년으로 흘러가면서 수사는 철저히 교착 상태에 빠졌고 가족들은 매일같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소년의 생사 확인만을 간절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년이 사라진 지 약 3년이 지난 1997년 10월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스페인의 작은 마을 리나레스의 한 아동 보호소에서 자신을 니콜라스 바클레이라고 주장하는 청년이 기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실제 정체는 13세 소년이 아니라 이미 23세에 달한 프랑스 국적의 상습적인 신분 도용 범죄자 프레데릭 브루댕이었습니다. 브루댕은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수십 개의 가짜 이름과 위조된 신분을 사용하여 미성년자 고아 행세를 하며 사회복지시설과 법률망을 속여온 인물이었습니다. 스페인 경찰의 무단투숙 및 신원불명으로 붙잡히자 처벌과 추방을 면하기 위해 새로운 가짜 신분이 필요했던 브루댕은 보호소 컴퓨터를 통해 미국의 실종 아동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실종 당시의 연령대와 외모가 자신과 그나마 매칭될 수 있는 텍사스의 실종자 니콜라스 바클레이의 프로필을 발견하고 자신이 바로 그 소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댕은 미 당국과 스페인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자극적인 거짓 스토리를 급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년 전 국제적인 아동 성매매 및 장기 밀매 조직에 의해 미국에서 납치되었으며 이후 유럽 전역을 도는 군사기지 지하 감옥에 갇힌 채 끔찍한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감금과 학대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본래 푸른색이었던 눈동자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고 오랜 기간 영어를 쓰지 못하고 유럽인들과 지내다 보니 말투에 강한 프랑스식 억양이 섞이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신체 변화를 교묘하게 정당화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과 현지 당국으로부터 실종된 동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니콜라스의 친누나 캐리 바클레이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즉시 스페인 현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대면 자리에서 누나 캐리는 브루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친동생 니콜라스가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제 실종된 진짜 니콜라스 바클레이는 밝은 푸른 눈에 금발 머리를 가진 전형적인 미국 백인 소년이었던 반면 눈앞에 있는 브루댕은 짙은 갈색 눈에 검은 머리를 가졌고 얼굴에는 이미 성인의 각진 골격과 수염 자국이 선연한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 캐리는 물론이고 이후 미국 텍사스 본가로 귀환한 브루댕을 맞이한 어머니 베버리 바클레이 역시 그를 품에 안으며 자신의 아들로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 실종과 끔찍한 수용소 생활에서 비롯된 정신적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아이의 전체적인 외모와 목소리 톤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댕은 텍사스 홈타운에 정착한 후 진짜 니콜라스가 쓰던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지역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등록하여 평범한 10대 학생인 것처럼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연방 정부조차 가족들의 강력한 신원 보증을 근거로 브루댕에게 니콜라스 바클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공식 신분증과 미국 여권을 새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담하고 기괴한 사기극은 미국 수사 당국의 날카로운 눈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기적적인 생존 스토리를 취재하기 위해 접근한 미국 방송사 제작진과 바클레이 가족 주변을 조사하던 사설 탐정 찰리 파커는 돌아온 소년의 언행과 신체 조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많은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과학적인 문제는 귀 모양을 비롯한 신체적 특징의 완벽한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의 귀 연골 구조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성장하더라도 고유한 형태를 유지하는데 실종 전 니콜라스의 사진 속 귀 모양과 현재 가족과 살고 있는 브루댕의 귀 모양은 생체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0대 중반의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브루댕의 피부 상태와 목젖의 발달 정도 등 신체적 연령이 명백히 20대 중반의 성인 남성에 부합했습니다. 사설 탐정 찰리 파커는 브루댕이 가족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세부적인 기억이나 집안 내부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질문받을 때마다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핑계로 대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 범죄임을 확신했습니다. 의심을 굳힌 사설 탐정 파커는 연방수사국 FBI의 낸시 피셔 요원에게 공식적으로 첩보를 전달하며 합동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루댕의 동의를 얻어 지문을 채취한 뒤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의 글로벌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정밀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지문이 미국 소년 니콜라스가 아니라 프랑스 당국이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 프레데릭 브루댕의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8년 초 FBI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및 신체 검사 명령을 발부받아 브루댕과 바클레이 가족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피의자 브루댕과 바클레이 가족 사이에는 단 1%의 유전적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공식 증명되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 정체가 완전히 탄로난 브루댕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며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신분 도용, 여권 위조, 그리고 사법 방해 및 위증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루댕은 미국 교도소에서 형기를 모두 채우고 복역한 뒤 프랑스로 강제 추방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일개 사기꾼의 대담한 범죄극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브루댕은 체포된 직후 진행된 FBI 수사 과정과 이후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바클레이 가족이 자신이 진짜 니콜라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미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사건을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브루댕의 주장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친동생과 친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족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가족들이 진짜 니콜라스를 과거에 살해했거나 혹은 치명적인 사고로 사망하게 만든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정부와 경찰의 실종자 추적 수사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자신들의 잠재적 살인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프랑스인 사기꾼인 자신을 진짜 아들로 위장하여 적극적으로 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